고금, 소총, 말소제 이야기 두 편이 이어집니다. 고금, 소총, 대감과 발정난 말. 출세를 위해 시골에서 한양으로 갔으나 몇 년 동안이나 변변찮은 벼슬자리조차 구하지 못한 무변이 있었습니다. 무변은 결국 벼슬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병조 판서를 찾아가 하직 인사를 올렸습니다. 소인이 대감님 문화를 출입한 지 여러 해가 지났건만 대감의 돌아보심을 잊지 못했습니다. 희망이 없기에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나 지으면서 살고자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병조 판서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직 인사를 하고 물러나오던 무변은 문득 덕당 한마디 해주지 않은 무심한 병조 판서에게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몇 년을 친숙하게 지냈거늘 병조 판서가 무변을 가엾거나 불쌍하게 여기는 낯빛조차 보이지 않은 까닭입니다. 해가 저물어 컴컴한 하늘처럼 무변의 마음이 우울해졌습니다. 내가 물러가면 동정은커녕 혹시 뒷말이나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자 무변은 발걸음을 돌려 병조 판서가 거처하는 사랑방에 딸린 작은 방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마침 창문이 살짝 열려 있기에 무변은 방 안을 향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병조 판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정난 말처럼 해보려무나. 몰래 들여다보니 여종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종은 부끄럽다면서 그에 응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병조 판서는 한 번 더 여종에게 발정난 말처럼 해보라고 지시했으나 여종은 여전히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무변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라옵건대 대감께서는 그년을 소인에게 넘겨주십시오. 상관의 말을 듣지 않는 계집종에게 소인이 죄를 묻겠습니다. 어찌 못하겠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좋은 날씨에 여종과 방사를 즐기던 병조 판서는 창밖에서 나는 소리에 당황하여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망령된 말을 하지 말고 물러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자리 하나를 마련하고 자네를 부르겠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조 판서의 추천으로 무변은 변방장수 자리를 얻었고 부임하여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무변의 임기가 만료되어 돌아갈 시기가 되었습니다. 임기가 끝난 장수 중에서 일부를 선별해 다시 관직으로 내보내는 심사가 있기 직전에 무변은 병조 판서 댁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병조 판서에게 물었습니다. 대감께서는 아직도 그 여종을 마음에 두고 계십니까? 지금 돌이켜봐도 그 죄는 끝내 용서할 수가 없군요. 병조 판서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인데 그 문제를 굳이 들줄 필요가 있는가? 다음 날 무변은 다시 변방의 장수 자리에 제수되었습니다. 병조 판서는 무변이 돌아와 자기 문화를 드나들면서 발정난 말 이야기를 꺼낼까 우려해서 멀리 떨어진 고을로 보내버림으로써 두 번 다시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덕분에 무변은 외직을 전전하며 조금씩 승진했고 병조 판서의 뒷배에 힘입어 마침내 벼슬이 병마절도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고금, 소총, 나귀와 생풀 한 다발. 서울 안산에 송생원이라는 호탕한 선비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인근에 사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몇 사람 손님이 모여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고기 반찬을 곁들여 만나게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자기 집에 찾아온 송생원에게 채소 반찬뿐인 상을 내놓으며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모처럼 자네가 왔는데 멋진 음식뿐이라서 부끄럽구만. 이에 송생원은 미소 지으며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반찬이 없으면 백정을 불렀어. 내가 타고 온 나귀를 잡으라고 하는 게 좋겠네. 그 말을 듣고 먼저 자리 잡고 앉아있던 손님들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나귀가 없으면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하려고 하오? 그러자 송생원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돌아갈 때는
주인 집에서 키우는 수탉을 빌려 타고 가면 되겠지요. 송생원이 이처럼 말하자 손님들은 물론 주인 친구도 한바탕 크게 웃었습니다. 주인 친구는 잠시 인색했던 점을 미안해하며 곧바로 닭을 잡아 송생원에게 대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한 적빈자는 다음과 같은 소감을 덧붙였습니다. 손님은 광림종이 아니고 주인 또한 꽃을 두고 온 손님은 아니로다. 광림종은 못말이고 또한 꽃을 두고 온 손님이란 무슨 뜻일까요? 광림종은 후한 때 활동한 학자로 인품이 뛰어났기에 그를 흠모하는 지인과 따르는 제자가 무척 많았습니다. 제자가 수천 명에 달할 정도였으며 모친상을 당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다투어 찾아와 조문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난한 형편으로 인해 조문할 물건을 마련하지 못해 생풀 한 다발만 집 앞에 두고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걸 보고 비웃는 사람이 있었으나 광림종은 생풀을 바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채고 감탄하여 말했습니다. 그는 고결한 선비 서치가 틀림없도다. 역시 서치답구나. 내 어머니에게 이토록 정성 어린 생골 한 다발을 바치다니 얼마나 깊고 두터운 마음인가. 그 사람은 옥과 같도다. 적빈자는 바로 이 일화를 거론하며 광림종과 서치와 달리 대조적으로 이기적인 두 사람의 마음씨를 비유한 것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